노란봉투법, 도대체 뭐길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 끝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좀 귀엽죠? 하지만 이 법안, 단순히 이름처럼 귀여운 건 아니에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뭔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논란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왜 이렇게 붙었을까요? 먼저 노란봉투법이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안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이름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다 회사로부터 47억 원이라는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어요. 이에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보냈고 그게 캠페인으로 퍼지면서 약 15억 원이 모였죠. 월급 봉투가 예전에 노란색이었던 데서 차가 난 이 이름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부담 없이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려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 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주, 즉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로 한정됐어요.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 즉 원래 계약을 맺은 큰 회사까지 사용자로 포함해요. 예를 들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원청 회사와 직접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달기사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도 플랫폼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파업 같은 노동쟁의가 근로조건 결정에만 국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문제로만 파업이 가능했죠.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까지 포함해요. 정리해고나 공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기업이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고 노동자나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노동자들은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했어요. 노란봉투법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줍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이 마련됐어요.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의 장점과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이 법의 장점은 주로 노동자, 특히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기회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죠. 과거 쌍용자동차나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파업 후 노동자들이 수십억 원의 소송에 시달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더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같은 비정규직도 노조를 만들고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노동계는 12년 넘게 이 법을 밀어붙였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은 강력히 찬성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그럼 노란봉투법의 단점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될까요? 하지만 이 법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왜일까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도 협상해야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하청업체가 많은 산업에서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경영계는 이 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나 공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에 대한 파업이 합법화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주한 미국산 공회의소나 유럽산 공회의소 같은 외국 기업들은 이 법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시장 철수를 언급하기도 했죠.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법이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과 충돌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서 노사 간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반기업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죠. 노란봉투법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분명합니다. 특히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기업들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 법이 시행되면 노사 간 갈등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아직은 불확실해요. 노동계는 대화와 협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경영계는 소송과 혼란이 늘어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법이 단순히 노동자와 기업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의 핵심과 장단점을 훑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자 권익을 위한 필수적인 법일까요? 아니면 기업에 너무 부담을 주는 법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